안녕하십니까. 여산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난치병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암 환자 현황이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넘는다면 한 집 건너 한 사람의 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암 환자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하고 본인은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손실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근간에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유튜브라든지 이 방송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생충약인 알벤다졸이라든지 펜벤다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용하고 암이 나았다든지 당뇨가 나았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고 방송에서는 그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그 암의 원인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러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암이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독소입니다. 둘째는 기생충이고요. 강론도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자연치유에 관하여 공부하고 암이라든지 각종 난치병을 자연치유 방식으로 치료해본 결과에 비춰보면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가장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이 기생충 제거입니다. 이 기생충은 수도 없이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췌장 합충이라든지 간 합충이라든지 이런 합충류들이 암을 일으키는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 약이 무조건 현대의학에서 무조건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다, 아니면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적절히 컨트롤만 할 수 있다라면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펜벤다졸이라든지 알벤다졸이라든지 니콜라사마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합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생충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임상을 통해서도 겪어보았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이러한 약재들만을 가지고 암을 치료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임상을 해보았지만 구충제를 가지고 1형 당뇨를 완치시킨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2형 당뇨에 있어서 기생충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치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치아의 이 검사입니다. 치아에 과연 아말감이 있느냐, 그리고 또 사랑니를 빼고 난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 세균들이 암을 유발하는 세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치아 속에 수북제로서 떼어진 아말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말감은 그 소재 중에서 많은 양이 수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면서 이 수은이 체내에 계속 축적되면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몸속에 있는 결석들이나 독소, 그리고 간에 쌓여 있는 수없이 많은 콜레스테롤, 기생충, 이러한 것들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몸속으로 이러한 독소들이 가능한 한 유입되지 않도록 음식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음식의 식재료들을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들, 예를 들자면 유기농 식재료,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음식에 유기농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식재료들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게 퍼펙트하게 완벽한 식재료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약에 오염될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먹고 있는 거죠. 디톡스를 하고 기생충을 제거를 하고 또다시 독소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근간에 저희가 어떤 여성분, 62세 된 여성분을 자연치유로 병원의 항암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들을 중지를 하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백혈병이었는데요.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더 이상 항암이라든지 병원 치료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같이 자연치료를 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기생충을 제거하고 물을 좋은 물, 수돗물이 아닌 수돗물에는 차염수산 나트륨이란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물을 좋은 물, 살아있는 물, 생수들을 먹고 하루에 1시간씩 햇빛을 쏘여서 이분이 가장 저희 지시를 먼저 따른 것이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조금 바람이 잘 통하는 해변가 이런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자연식 재료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었고요. 지시사항을 거의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1년 6개월 뒤 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병이 발생되는 원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현대의학이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연치유라 하면 자연의 질서를 반하지 않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잘 보실 거예요. 그 자연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연인 프로그램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암이라든지 불치병, 보통 3기, 4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난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특정한 항암제를 쓴 것도 아니고 방사선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아마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먹고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자연에 가까운 치료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보 불여식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떠한 약보다 음식에서 그 병의 치료를 목적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에 사는 산짐승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불치병, 또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걸렸다는 보고를 또는 발표를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자연에 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어떨까요? 애완견은 암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만약 그 애완견들이 자연 속에서 먹이를 찾고 자연의 먹거리를 먹고 산다라면 절대로 암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질병들이 발현되는 것이 그 원인은 음식에서 기인합니다.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많은 암의 원인은 음식물, 특히 가공식품에 첨가되어 있는 화학적 첨가물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첨가물들은 현재 식약처 기준으로 봤을 때 600여 종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천연 첨가물이 한 150여 종,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첨가물이 한 450여 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적 첨가물은 우리 음식물들, 우리가 예사로 시장에서 마트에서 구입해서 먹는 것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사람이 개인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첨가물의 양이 25kg라고 합니다. 이 25kg가 물론 해독을 잘 해내는 사람들, 이런 분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이것을 해독을 빨리빨리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모로서부터 물려받는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소민들은 소화기를 약하게 물려받고 태음인들은 폐를 약하게 물려받고 이런 것들이죠. 가족력이란 게 있습니다. 부모가 폐암이 걸렸다면 자식은 늘 폐암을 걱정합니다. 그 폐암을 막는 방법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담배를 태우지 않으셔야 되고, 예를 들자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이 가스가 100% 연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간이 흡입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팬을 켜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좋은 주방기구들이 많죠. 그런 것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죠. 또 이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소화효소가 많은 음식물들을 먹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농촌으로 한 번씩 이렇게 놀러 가보면 할머니들께서 이 식사를 하실 때 김치 국물들을 이렇게 많이 떠잡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할머니, 왜 반찬을 안 드시고 김치 국물을 떠잡수세요? 이렇게 보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김치 국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저희가 딱 보면 체질이 소민입니다. 소민은 소화기가 약해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늘 잘 체하고 또 음식물에 대해서 소화를 못 시키고 글루텐이 많은 밀가루 성분들을 먹게 되면 체해서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수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드시죠. 이런 분들은 깍두기 김치라든지 박테리아 테라피 기술을 조금 배워서 좋은 유익균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병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햇볕을 우리가 너무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햇볕을 일정 기간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쏘여주는 것이 병의 발생 원인에도 그 제거 원인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요. 또 근육이라든지 또는 이 정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매일 먹는 약선 요리에서는 모든 음식을 가능하다면 유해 요인들이 없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체질을 고려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방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활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현대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학의 그 진단 능력이라든지 또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대학은 잘못되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학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치유 방식, 대체약 방식에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음식이 어떠한 약보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도 그것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치료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이것저것 다 가리고 먹을 게 어디 있어. 물론 그것은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분들이라든지 심각한 질병에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얘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생각이 이래야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 이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 물론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도 세포의 신진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약선 요리라고 하면 맛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선 요리는 맛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암 환자인 경우에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잘 먹기 위해서는 자기 입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 싱겁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싱겁게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싱겁게 먹으면 안 됩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짜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도 맞기는 해요. 어떤 측면에서 맞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먹고 있는 정제염이라는 거 있죠. 흰 소금들은 나트륨이 100% 나트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미네랄이 없는 소금을 짜게 먹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올리는 동영상을 보시면 소금은 모든 음식의 간을 하는 소금은 죽염을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왜? 미네랄이 있는 소금을 적정 염도, 인간의 최근 0.9%의 염도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눈물 맛을 보셨을 겁니다. 눈물은 간간합니다. 이게 0.9%의 염도입니다. 저희가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최고의 염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염도계로 뭘 하느냐 하면요, 소변의 염도를 체크해 봅니다. 소변의 염도가 0.9% 이하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음식물을 조금 더 짜게 만듭니다. 좋은 소금을 가지고 0.9%의 염도를 맞추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후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음식만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떤 사회적 이슈 또는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풀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저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연치유 방식을 한번 따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25년 정도를 이 인간의 질병, 특히 이 암이라든지 각종 난치병들을 자연치유 방식으로 치료를 해보는 결과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병의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위장병은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병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소화기계의 질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화기계의 질병은 첫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입에서 나는 냄새, 구취. 물론 구취는 치주염이라든지 치아의 염증에서도 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주 고약한 냄새들은 전부 다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들 때문에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위의 분문이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살모넬라균을 죽이는 약초를 처방을 해버리면 거짓말처럼 입냄새가 없어지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없어집니다. 또 그 대장의 질병들,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 증상들이 낫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유 방식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일체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먹는 약선 요리와 자연치유라는 채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각자의 질병에 의해서 메일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답변을 가능하면 충실히 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는 밑에 설명란에 기록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길면 안 본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서 차후 이 강의가 연속해서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올릴 텐데요. 그때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